네, 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법률사무소로 가시죠. 정치 문제가 어려울 땐 토론사무소로 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아주 뛰어난 분 한 분이 또 영입됐습니다. 자, 정치 또 사회의 목적이 다양성이라면 오늘은 정말 다양한 편을 드린 것 같습니다. 먼저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병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자, 처음 민주당 상황으로 먼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생중계가 언론사를 통해서 됐고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습부터 많이 비춰진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 지금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뿐만 아니라 여러 북한 쪽으로 흘러간 자금 관련된 수사도 있는데 좀 정치적 의미가 더 많이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부터 좀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사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일단 김성태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배임 횡령 문제가 있고 또 이 자본시장법 위반, 허위 공시, 주가 조작 관련된 그리고 외국환 관리법 위반 혐의도 있죠. 그 외화를 북한으로 송금하기 위해서 밀반출했다. 네. 거기에 이제 쌍방울 임직원 수십 명이 동원됐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에 이재명 대표 그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를 대납한 거 아니냐. 쌍방울이 발행한 이제 전환사채 사실은 이게 이제 여러 사건에 다 걸쳐 있는데 네. 자본시장법 위반도 이거와 관련돼 있고 변호사비 대납도 이거와 관련돼 있는데 그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수상한 거래를 통해서 그걸 현금화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네. 그 변호사비로 대납된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 사건에 그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들이 알고 봤더니 쌍방울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다수가 들어갔더라. 네. 이건 사실은 검찰이 수사에 한번 착수했던 사안인데 뚜렷한 그 혐의를 뚜렷한 물증을 발견을 못했어요. 그 일종의 이제 보강 수사가 이루어질 상황인데요. 일단 김성태 씨는 부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만난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고 당연히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일도 없다. 근데 이제 그 진술이 과연 일관되게 유지되느냐 아니면 검찰 수사에 따라서 바뀌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관측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하나는 그 자금 관리인이라고 알려진 네. 김모 씨 아마 인척 관계인 것 같아요. 그분이 먼저 김성태 회장보다 체포가 됐는데 이분이 이제 범죄인 그 송환을 거부하는 소송을 냈다가 김성태 회장 체포 이후에 귀국할 의사를 비췄다가 다시 또 귀국 의사를 철회하고 소송을 계속하기로 했대요. 네. 그분이 아마 자금 흐름을 소상히 알고 있는 일종의 이제 키맨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이 협상용으로 남겨둔 거 아니냐 검찰하고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수사 진행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환사채를 통해서 추적하기도 사실 좀 까다롭다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굉장히 느와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느와르의 요건이 성립되는 건 네. 조폭 출신 기업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이 관리하던 네. 조폭 출신이고 검찰이 수사 기밀을 빼내서 그 다음 해외로 도피하지 않았습니까? 네, 도피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이 김성태 씨가 보인 행각들이 굉장히 기이해요. 네, 한국에 있는 유흥호수 적기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했다는 여러 가지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검거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 수사에서 무엇이 나올까가 궁금해지는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박원석 전 의원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바로 전환사채에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지금 대북 송금 의혹도 걸려 있고 많은 일들이 있게 되는데 네. 이 전환사채 속에서 쌍방울과 계열사 간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이득을 얻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이득을 얻는 과정 속에서는 북한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데 쌍방울 계열사가 난데없이 대북 테마주로 중간에 조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쌍방울이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이랑 연결성 고리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중간 고리로 연결되는 사람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되는 것이죠. 부지사. 네. 그러니까 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임명했던 사람은 이재명 경기지사였고 그 과정에 아태협이라는 곳이 존재하고 이화영과 아태협 둘 다 구속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과의 모종에 돈이 건너갔던 정황 그 연계성들의 고리 속에서 주가는 뻥튀기가 되고 전환사채를 통해서 이거를 발행받은 사람들이 이득을 얻게 되고 이제 이 일에 대한 복합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이 김성태 씨가 들어오게 되는 걸 민주당 입장에서는 썩 바라지 않았던 것처럼 왜 기획적으로 갑자기 이때 체포하냐 이런 방식의 얘기들이 나왔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김성태 씨가 돌아와서 이제 국내로 송환된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 기업들에게 해를 끼친 혐의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게 되면 사건의 진실도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결국 민주당이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정치적 이슈로 확대될 것이냐, 민주당의 입장대로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끝날 것이냐인데 박사님 어떻게 전개돼 갈 것으로 보십니까? 이미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한 절반 정도는 좀 관련이 있는 쪽으로 좀 규명이 되어가는 과정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구속됐고 그리고 이제 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여러 가지 뭐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쌍방울 그룹의 박모 부회장도 좀 구속이 네. 돼 있는 상태예요. 김성태 이 회장이 이재명 대표 직접 안 만날 수도 있죠. 그리고 밑에 사람들끼리 보통은 이제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이 됐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일단 이제 전제한다면 이번 이제 김성태 이제 회장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뭐 예를 들어 뭐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자금 지출 관련해서 뭐 방 그 부사장에게 지시를 내렸다거나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뭐 진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어쩌면 검찰 쪽에서 뭐 방 부시장, 부회장에 대한 그 동안의 이제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어찌됐건 뭐 자기 개인 돈을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여전히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조금 좀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뭐 이게 사실은 진술보다는 실제로 돈이 오간 증거라든지 흔적을 찾아내야 되는데 앞서 김영민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전환사채라는 게 드러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편법 중요 수단으로도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 플리바게닝 시도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없는 제도지만 결국은 검찰은 좀 언론에 또 공개할 수 있는 새로운 증언들을 확보할 수 있는 이를테면 또 원천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비공식적인 수사 기법으로 이제 그런 식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알려지기로는 김성태 회장이 동남아로 이제 피신을 해가지고 검찰에 이제 그런 제안을 했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진술을 할 테니 이제 쌍방울 관련된 사건을 좀 봐달라. 근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 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을 봐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거절을 했다. 네. 그리고 혐의 전체를 수사하겠다고 압박을 했다고 하는데 모르죠 이게 사실인지는. 근데 여전히 그 수사가 지금 진행되는 김성태 씨가 돌아와서 상황에서도 이럴 개연성이 아예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자금관리 총책이라고 하는 그 재경 총괄본부장 이분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분을 소환하려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뭐 1년 가까이 걸릴 가능성도 있는데 귀국하겠다 그랬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게 일종의 이제 외압을 받은 거 아니냐. 제가 언론이 추정키로는 김성태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게 아니냐. 김성태 회장의 목적은 그 자금 흐름을 검찰이 다 파악하려면 이제 그 사람의 진술이 필수적인데 그래서 검찰도 공을 들였는데 귀국시키려고 이렇게 이제 밀어놓음으로 인해서 검찰하고 협상할 카드를 남겨놓은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어요. 그건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 중요한 게 대북송금 외압 밀반출 사건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또 아태 무슨 교류협력재단 그 안모 회장이라는 분이 구속이 됐어요. 근데 이게 그 김성태 회장이 이런 어떤 북한 외화 송금을 통해서 북쪽으로부터 그 광산 히토류 채취 독점권을 얻었고 그 정보를 흘려서 나노스라는 회사의 주가를 띄워서 경제적 이득을 누렸다 이건데 그게 단지 경제적 동기만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동기가 개입됐을 개연성도 검찰이 의심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아니고 이해찬 전 총리의 측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경선 그 민주당 경선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은 이화영 그 전 의원 플러스 그 이해찬 대표의 정치적 기반 이걸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가 물려받은 건데 그 이해찬 대표의 연루 가능성도 의심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쌍방울 사회이사로 이화영 그 부지사가 활동했던 건 경기부지사가 된 이유가 아닙니다. 그 훨씬 이전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지난 정부의 어떤 대북관계 전반으로도 검찰이 의심을 하면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게 정치적 휘발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타겟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로도 갈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문재인 정부까지 연결하게 된다면 이게 뭐 또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는 아직까지는 좀 추정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확실한 것은 북으로 돈이 건네갔던 거는 김성태 씨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북으로 돈이 건네갔으면 그게 어디까지 전달됐을까를 두고 말이 많은데 이른바 대남 총책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던 김영철 부위원장한테까지 돈이 흘러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예. 그러니까 말씀 주신 내용의 핵심은 단순하게 북한과의 관계성을 띄어서 주가를 한번 뻥튀기 하려고 했던 것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구심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이게 2019년도에 또 일어났던 일들 아닙니까? 2018년도에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었지만 네. 2019년도 초반에 하노이 노딜 이후로는 북한과의 관계가 경색되고 그렇죠. 북한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각종 망언을 쏟아냈던 때입니다. 근데 여기에 북한으로 돈이 흘러가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이건 얘기가 아예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이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그냥 아주 간단한 문제는 쌍방울의 배임 횡령인데 이 부분을 넘어서는 상황으로까지 일이 진전됐지 또 김성태 씨는 어디까지 막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우린 다 추정의 영역에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 드러나 있는 객관적인 물증 앞에는 김성태 씨가 입을 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예. 저는 그 김성태 회장이 먼저 플리바게닝을 원했다라고 하는 그 대목에 네.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있으니까 그야말로 흔히 뭔가 거리가 있으니까 거래가 될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먼저 제안을 했을 거란 뭐가 말이에요.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그거는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진술이라고 또 이제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를 가지고 있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금 한 번도 뭐 전화 통화한 적도 없다, 만난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그 수사에 대응하는 전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러니까 플리바게닝을 시도했는데 검찰이 한번 거절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뭔가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실제로 거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플리바게닝을 이제 검찰 쪽에서 받아들일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거거나 아닌 뭔가 명확한 증거가 네. 있다고 한다면 김성태 회장의 지금 주장은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그분의 의도를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추측이 있다라는데 역시 추측의 영역입니다. 검찰의 수사와 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텐데 굉장히 상업적 이벤트들이 계속 뭐 이제 북한의 전술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지만 살라미처럼 성남 FC, 대장동, 위례, 지금 뭐 백현동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설 명절 밥상에 이재명 대표를 올리겠다라는 거다라고 비판을 하지만 이렇게 되면 설 명절 밥상이 아니라 총선 밥상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들 판단하세요? 그거는? 글쎄요, 뭐 그 성남 FC 사건으로 지금 소환된 지 얼마 안 지났는데 또 대장동 위례 네. 사건으로 이제 또 다른 소환 요구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은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다른 사건들로도 소환되거나 어떤 검찰이 구체적인 혐의를 잡고 수사할 가능성이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옥죄오는 그런 형국인 것만은 분명해요. 네. 또 이게 설 앞두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검찰이 소환 통보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고 네. 이거는 뭐 정치 공작을 넘어 사법살인이다라고까지 아주 격렬하게 성토하는 이유도 그런 정치적 의도가 검찰 수사에 일정하게 개입돼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하루 이틀 회자된 사건이 아니고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정치적 대응을 뭐 하겠지만은 당연히 정당이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근데 뭐 법률적 대응을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언제까지 이거를 뭐 소환을 피하고 미룰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뭐 당장에 27일은 아니더라도 소환에 응하긴 할 거다. 다만 그 시점 형태 이런 네. 거는 아마 민주당에서도 고심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게 이제 민주당 내부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 그렇죠. 것 같아요.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방탄하면 안 된다 목소리부터 무슨 소리냐 이게 단일 대우로 싸워서 뚫고 나가야 된다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데 어쨌든 검찰의 압박이 커지면 커질수록 민주당 내부가 복잡해지고 어쩌면 이제 그 이 정권에서나 또 여권에서 의도하는 바가 그것일 수도 있거든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장에 어쨌든 야당 내부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좀 통합해서 통 크게 한 번 소환하고 이렇게 하진 않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 아니 이게 수사 주체가 지금 다양하잖아요. 네. 예,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수사가 이제 지난 정부 때 갈라졌던 되는 일들이죠. 건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뭐 일부러 의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다고 네. 봐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이게 그 대선 국면에서 뭐 집중적으로 많이 의혹이 제기가 됐고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그 시간 스케줄을 보게 되면 지금 정도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뭐 이런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를 뭐 정치적으로 기획을 해서 뭐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단정짓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글쎄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소환 조사에 한번 응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안 응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서면 질의서로 그냥 대체하겠다. 네. 지난번 소환 때도 서면 질의서로 답한다라고 사실상은 이제 했죠. 그렇게 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지금 좀 더 높아진 거 아닌가. 그래서 네. 약한 건으로 가서 일단 소환에 한번 응해주고 나머지 이제 좀 그야말로 큰 건들 관련해서는 그냥 서면 질의서로 그냥 대신하는 네. 그런 전략을 쓸 가능성이 뭐 제가 보기엔 좀 높아 보이는데요. 소환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응할 것이다. 응하지 않는다. 이제 민주당의 입장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얘기에 더해서 김병민 위원께서는 네. 이런 비판들을 합니다. 왜 도이치모터스나 또 박영수 검사를 비롯한 이 대장동 게이트, 김만배 게이트에 연결돼 있는 다른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이재명 대표 관련된 것만 열심히 하느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네, 관련된 수사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어졌던 걸 좀 네.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영수 전 이 특검에 대한 수사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른바 50억 클럽. 네. 최근에 썼던 언론의 사설들이나 칼럼들을 보게 되면 지금 있는 대장동보다 훨씬 더 중요한 수사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 관한 네. 수사다라고들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건 나왔을 때부터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었던 일들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속도 높여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사가 진행돼 왔던 것들이 매듭짓는 게 있을 거고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대장동 같은 일들과 성남 FC는 이미 여러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정리가 됐고 관계자들이 다 줄줄이 기소가 됐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최종적인 성남시의 의사결정자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매듭짓는 것이겠죠. 음모론적 시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네. 내년 4월이 총선이니까 한 연말 정도까지 질질 끌다가 그때쯤 돼서 빵 하고 터뜨릴 거야 라고들 생각을 많이 네네. 하죠. 근데 지금 와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수사를 있는 그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네. 또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이번 설 밥상에 이재명 대표 올리려고 네, 박홍근 대표가 이번에 성남 저 대장동 관련된 거를 갖고 소환 조사했다.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오늘 아침부터 거의 모든 뉴스가 다 특보 체제처럼 갑니다. 네. 김성태 회장이 돌아오게 되니까 인천공항에서부터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김성태 회장이 집중해야 되는데 어저께 갑자기 대장동에 대한 이재명 대표 소환을 뚝 던지게 되면 네. 뉴스가 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김건희 여사에 관한 도이치모터스 이미 지난 정권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수사가 다 돼서 정리가 됐던 건들을 가지고 이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이 일에 대해서 왜 수사 안 하냐. 모든 네. 것들을 기승전 김건희 여사 얘기한다고 있는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이런 방식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에 관련된 내용들을 흔들기 시작하게 된다면 알겠습니다. 5년 동안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지난 대통령 가족들에 관한 이 이스타 항공 등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까지 같이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는 바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 그 수사는 이게 사건이 종결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진술들이 또 나오고. 네. 근데 이제 공소시효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냥 공소시효 도과되기를. 검찰도 더 이상 수사할 의도가 없고 이러려면 차라리 종결하면 되는데 수사를 혐의 없음으로. 근데 그 종결을 하지도 않아요. 그 또한 부담이 공범들은 다 네. 기소돼 가지고 재판받고 구속돼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이 수사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특검이 그냥 정치 공세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설득력을 얻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검찰은 어차피 못하니까 검찰이 수사 못하는 사건을 특검으로 해왔던 게 우리 특검의 취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법 집행의 형평성 물론 두 사건은 서로 별개의 사건입니다. 둘 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근데 어느 하나는 이렇게 집중하면서 어느 하나는 수사를 전혀 하고 있지 네. 않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 제기 대상이 되죠. 예. 자, 아직까지 뭐 여러 진술, 정영학 묵치록을 비롯해서 여러 말들이 많은데요. 진짜 검찰이 실력 발휘해서 증거 찾아내고 빨리 결정을 지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